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 주식들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긴축으로 인한 성장주 기피 현상, 바이오 투자 심리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반기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가성비 전략 바이오 섹터 짚어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2년 동안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지만 그해 고점을 터치한 다음에 지금까지 내리막길을 계속 걷고 있는 상황이죠. 섹터 전반의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성장주들 센티멘트, 즉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이죠. 펀더멘탈 리스크보다는 센티멘트 악화가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별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R&D 성과도 있을 거고요. 대형 M&A 빅딜도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 투자 심리는 언제 살아날까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미래셋증권에서 지난주 발간한 보건소에 따르면 지금 대다수 펀드 매니저들은 하반기 바이오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58%의 운용력이, 글로벌 시장은 70%의 운용력이 올해 하반기에 바이오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국내 시장은 하반기 이후로 보는 의견도 42%에 달하기 때문에 그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죠. 원숭이 두창입니다. 한 달간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주들은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각계 전투를 보였습니다. 원숭이 두창 이슈로 묶인 종목들은 수익률이 좋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치료제 관련 녹십자 MS는 100% 넘게,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2배 이상 갔고요. 키트주 미코바이오메드는 75%나 갔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워싱턴 DC에도 원숭이 두창이 발견됐다고 하죠. WHO도 이 질병에 주시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테마로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바이오 글로벌 행사도 풍성합니다. 지금 아스코가 진행 중이죠. 곧 바이오 USA도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온라인 개최됐던 주요 행사들이 모처럼 대면으로 열려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 수출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윤성 앵커가 브리핑에서 정리해드린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아스코 관련주들 유한양의 HLB 제넥신 등 있고요. 바이오 USA는 지금 큐라클, 파메신, 유틸렉스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 바이오 섹터 전략에 대해선 엄민용 연구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손현정의 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자, 현대차증권 엄민용 연구위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엄 위원님 지금 우리 손현정 앵커께서 이렇게 참 브리핑도 해주셨습니다만 어쨌거나 2년 전에 그렇게 좋았던 바이오 지금 많이 지지부진한데요. 지금 최근 흐름하고 하반기 전망도 한번 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네, 일단 지금 오프라인 실사 개시가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2017년, 18년, 19년 동안은 FDA에서 각 글로벌 해외 기업들에 대한 오프라인 실사들을 1000건 미만, 900건 이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2019년과 2020년 그리고 2021년이 오면서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연간 20건 이하의 글로벌 이제 오프라인 실사들이 이루어졌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엔데믹으로 가면서 결과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FDA 실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에서 각 바이오텍들에 대한 오프라인 실사들을 이루어내면서 M&A 그리고 글로벌 기술 이전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글로벌 실사들이 이루어지고 하반기 말이나 또는 내년까지도 바이오 섹터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흐름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결국에는 병상이 정상화되고 이제 임상 관련 모멘텀들도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외래 환자가 또 증가하는 이런 정상화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통제약사 실적과 의료기기 실적 개선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반기를 갈수록 나쁘지 않게 보고 계시구만요. 맞습니다. 기저효과 플러스 네. 이제 전통제약사들의 실적 개선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네.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하반기 투자 심리가 살아날 거란 분석들이 지금 지배적인 건데 하반기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랑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대부분 키워드 중심, 그리고 올해는 이 기술이 주목받을 거다라는 어떤 산업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과 같은 어떤 그 연구 분야별로 각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글로벌 제약사들 대비했을 때 이제 임상 결과가 정말로 우수했다거나 또는 갖고 있는 원천 기술력들이 정말 우수한 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위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특히 ABL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올해 초에 이제 사노피하고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1.3조 원이라고 하는 큰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고요. 보통 이렇게 큰 규모의 기술 이전이 나오는 경우는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들인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임상에 들어가지 못한 파이프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높은 규모의 계약을 이뤄냈고요. 또한 초기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으로 900억 원이 인식될 예정입니다. 지금 300억 원 정도가 분할 인식되고요. 지금 2022년 270억 원, 그리고 2023년 4년에 각각 315억 원 정도씩 3개년 정도 계속적으로 현금 유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사노피에 기술 이전했던 그 ABL301의 임상 1상이 승인이 되면 이제 10월 달에 신청이 되고 11월 또는 12월에 승인이 될 경우에 사노피에서 540억 원이 일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올해 최대 810억 원 정도가 사노피로부터 유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장에서 크게 강조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좋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제 좋은 기술 이전 또는 임상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브리핑 내용 중에 제가 이렇게 눈길이 갔던 게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2배 이상 갔던 녹십자 MS, 또 오늘은 또 한 13%대, 네. 14% 가까이 또 급락을 하고 있는데, 뭐 엄의원께서 보시기에 그럴만한 주가 상승이었습니까? 아니면 바이오 주식들에서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또 저러다가 또 그냥 저는 원위치 않은 그런 이벤트인가요? 우선 일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다. 아무래도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 그리고 네. 진단 기업들이 좀 지난 2년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은 천연두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부분도 이제 WHO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지만 일단 관련주들은 급등을 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퓨처캠. 맞습니다. 네. 특별히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는지.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최근에 노바티스에서 3월 26일 날 이제 기존에 치료제가 없었던 전립선암에 대해서 플루빅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FDA 승인을 받았고요. 예. 말기 전립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완치율이 9.2%에 달했고요. 기존에 치료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성이 이제 41%가 넘어가면서 완전 관해, 그러니까 몸에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환자 9%, 그리고 30% 이상의 종양 감소를 보였던 환자들이 41% 이상을 넘으면서 네.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결과를 발표했고요.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가 아직 넘지 못한 한계점이 기존 치료제 대비 부작용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노바티스 대비 12분의 1 정도 용량으로 임상 1상을 진행을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명의 환자 중에 1명이 이제 완전 관해, 몸 안에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결과를 그 정도로. 보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작년 11월 달에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됐고 예. 올해 7월, 6월 말에서 7월 초쯤 임상 1상의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정말로 글로벌 제약사들 대비했을 때 좋은 임상 결과 또는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말씀드린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퓨처캠이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에 이제 글로벌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바이오 USA가 열리게 되는데 기술 이전이라든지 성과가 기대되는 기업들이 있나요? 일단 바이오 USA는 보통들 잘 아시는 뭐 AACR이나 아스코, 에스모, SITC 같은 학회랑은 다르게 올해 1월에 열렸던 JP모건 헬스케어와 비슷한 이제 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학회라기보다는 이제 각 기업들이 참가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의를 이루어내는 파트너십 하는 학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7천여 개 회사 17,000여 명의 이제 참석자들이 이제 바이오 USA에 참석해서 이런 논의들을 거치게 됩니다. 국내에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SK팜테코,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바이오 사업을 진출한다고 밝혔던 롯데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바이젠셀, 큐라클, 일동제약, 브릿지바이오, 알테오젠, 뭐 퓨처캠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학회에 참석해서 글로벌 빅파마에 있는
이제 분들과 협의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예, 엄 의원님 오늘도 저희들이 또 그 군대에서 하면 안 되는 또 배식이 실패한 날입니다. 시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아, 몇 네.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아,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아쉬운 거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이 대장주들이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한데 한번 또 다음에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민용 현대차증권 연구위원과 제약바이오 쪽 투자 전략 살펴보았습니다.